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예, 이제 그 앞에서 했던 그 텐서플로우를 간단하게 그냥 한번 봤는데 이제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텐서플로우하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짜는 방식이 틀린지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컴퓨테이션 그래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계산 가능한 그래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념을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 동그라미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가고 근데 이게 이제 연산이 되겠죠. 이 연산을 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즉 또 다른 연산을 하고 이 연산이 다른 어떤 텐서를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컴퓨테이션 그래프 라이브러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그러면 쓸 수 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신 것처럼 뭐 variable라든지 placeholder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실제 텐서플로우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텐서보드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번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거는 뭐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A하고 B에 15와 5를 집어넣은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곱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두 개를 더해서 합이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최종 답은 곱을 합으로 나눈 이 값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답을 찍어보면 3.75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텐서플로우를 이용해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인 거죠. 그러면 보시면 그냥 단순히 숫자 5라고 하더라도 얘는 그 텐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산 위에 텐서들이 둥둥 떠다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tensorflow.const 해가지고 고정되는 숫자 15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a를 만들죠. 그 다음에 다시 const 5를 해서 b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을 하는 겁니다. multiply해서 이제 a하고 b 두 개를 곱해서 이제 곱이라는 근데 이때 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보셨던 PPT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인풋에 콘스트 값으로 인풋을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 이 동그라미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두 개를 곱하는 어떤 그 연산하는 동그라미를 만드시는 게 아까 앞쪽에서 봤던 그 코드입니다. 이게 지금 연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거 코드를 실행했을 때 연산이 되는 게 아니고 연산하는 저 동그라미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곱해주는 그 동그라미를 만들고 거기를 떠다니는 텐서는 뭡니까? A하고 B가 떠다니는 겁니다. 이 A와 B가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서 곱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 똑같죠? 그럼 이제 뒤쪽은 똑같습니다. add, device 하는 그런 애들을 동그라미만 만들어주는 게 끝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앞쪽에서 보셨던 이 그래프가 그려졌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앞에서 한 것처럼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세션 안에서 저 그래프를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텐서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텐서들을 둥둥 띄워야 됩니다. 저 그래프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앞에서 또 했던 것처럼 tensorflow.session이라고 해서 세션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A를 출력해보면 여기 보시면 텐서의 객체로 출력이 되죠. 텐서의 객체인 거고 그리고 여기 데이터 타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션에서 런해서 A를 런을 해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 상에서 혼자 그 그래프에 이 하나의 객체만으로 바로 실행이 가능하면 이 그래프 전체를 떠다니지 않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할 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뒤에 이제 러닝 할 때 아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한번 볼게요. A라고 하면 여기 보면 A에는 15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를 전체를 순회한 게 아니에요. A는 딱 그 값을 바로 그래프 안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가 바로 15를 그냥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세션 런에서 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이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답이라는 애는 곱이라는 것과 합이라는 게 합쳐져야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그래프를 찾아가는 겁니다.
곱이라는 곳을 찾아가 보니 곱이 있고, 이 곱은 곱해주는, 연산을 해주는 동그라미였죠, 아까. 그죠? 그런데 그 안을 봤더니 거기에는 A하고 B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 그래프에서 A 값과 B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콘스트 값이니까 가지고 오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순회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런 한 다음에 답을 해주면 이 안에 있는 자기가 지금 이 그래프 안에서 돌아다녀야 될 영역까지만 돌아다닙니다. 더 이상 그 이상의 그래프를 내가 막 이만하게 그려놨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도 내가 그 중에 세션.run 한 다음에 어떤 그래프 하나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러면 얘가 이 위쪽에 있는 다른 그래프하고 연관이 없으면 요 연관 있는 그래프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로 그려진다는 개념, 요런 개념이고, 그래서 답을 하면 어쨌든 연관관계 있는 곳들을 다 돌아다녀서 결과인 3.75 같은 답을 내놓죠. 3.75라는 답을 내놓고, 그 다음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세션 런 한 다음에 뒤에 아마 러닝 할 때 아실 텐데 뒤에 배열에다가 텐서 안에 들어있는 뭐 그래프나 뭐 아니면 콘스트, 그러니까 텐서 자체 뭐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한번 해보면 압니다. 그러면 A, B, 곱, 합, 답이라고 하면 이 값들이 다 한 번에 이렇게 전달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은,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이거 할 때마다 계산되느냐?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프가 한번 순회만 되면 되기 때문에, 예, 답을 넣으나 똑같은 어떤 이런 결과, 한번 순회해서 이 여러 개의 결과 값들을 한 번에 리턴해줘서 이런 배열로 표현된다는 거. 요게 텐서플로우가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 그리고 아마 텐서플로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그러면 앞쪽에서 사용했던 이 변수가 중요한데요. 나머지는 이런 함수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해라, 곱해라 뭐 이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뒤쪽에 이제 머신러닝 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베리어블이 있고, 그러면 변수에는 뭔가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거를 뭐 곱해, 데이터를 막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스턴트는 저거는 그냥 말 그대로 콘스트 값입니다. 그러니까 변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프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변형할 수 없을 때 이 값을 쓰면 되고요. 그러면 변형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왜 앞쪽에서 생각해 보시면 W 있죠. 러닝은 W라 그러는데 이 W 값은 초기 값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러닝을 통해서 이 값이 변경돼서 가장 적합한 W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러닝이니까.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게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C라는 걸 하나 0을 만들었죠. 그리고 세션을 하나 만들고 텐서플로우 assign 한 다음에 C에다가 제가 곱을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하고 프린트 하면 얘를 실행시키면 오류가 뜹니다. 파이썬에서 이제 try catch 자바나 뭐 이런데 try catch라 그러고 exception 처리라 그러는데 이게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면 여기 시뻘개지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제가 그냥 try except 해가지고 이렇게 에러만 출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 코드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텐서플로우에 assign 하는데 C를 assign 하라. 근데 이게 왜 오류가 날까? 예, 정상적인 코드는 이렇게 짜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세션 안에 처음에 할 때 이제 이 뒤쪽에 아마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 가지고 제가 아마 텐서플로우 1 가지고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텐서플로우 2로 계속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1 가지고 계속 그 뒤에도 계속 하면 좋겠지만 엄청 괴롭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근데 텐서플로우 2에 케라스랑 묶였잖아요. 그러면서 텐서플로우 2에서 케라스를 그냥 바로 써버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편하고, 그 다음에 러닝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지, 실제로 이거는 내가 직접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이제 텐서플로우 2에서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일단 개념만, 텐서플로우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션 런하고 텐서플로우에 글로벌 베리어블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놈을 한번 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자꾸 혼돈이 돼요. 일반 프로그램하고. 텐서플로우에 콘스트라고 해서 0이라고 하면 이게 콘스트 값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래프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프만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봐야 C에 아무 값도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가 assign error가 납니다. 그래서 오류가 났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프를 딱 그리고 나면 텐서플로우 안에 그래프들이 쫙 있을 거잖아요. 라이브러리 안에 그래프가 쫙 있을 것이고, 그 그래프 안에 세션 안돼 이 안에 그래프 안에 변수들 중에 초기화 시키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전부 다 초기화해 라고 하는 게 이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여기에 C라는 게 그럼 그때마다 그래프를 쫙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에 C라는 게 있고 얘는 그냥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구나 해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그때 C 값이 이제 텐서플로우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야 세션하고 런하고 C를 만들고 출력해보면 똑같이 여기 보면 0에 곱인 75가 나오죠. 그러면 위에서는 왜 안 해줬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는 초기화를 시키지 않아도 콘스턴트로 했기 때문에 이 값이 그냥 초기화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베리어블입니다. 베리어블은 중간에도 계속 변경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적으로 가면 이게 C나 이런 데 가면 이게 또 힙 영역이 있냐 스택 영역이 있냐 이것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건 또 너무 멀리 간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이걸 아시는 분들은 그 힙과 스택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고 처음 프로그램을 해본 지 오래야 되지 않고 그런 쪽에 좀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는 조금 콘스트는 없는데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여기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 랜덤 노말 랜덤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요 밑에 얘를 사용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W 값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만든 거고요. 보시면 그럼 W 값은 앞쪽에서도 할 때 초기화를 할 때 처음에 답을 모르잖아요. W 값을 답을 알면 러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초기화 값은 랜덤한 값을 일단은 설정하고 이제 계산을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이 W 값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때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랜덤 노말을 사용을 합니다. 노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그러니까 랜덤한 값을 막 뽑아내는데 그냥 무작위적인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이렇게 노멀한 데이터로 뽑아내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값을 가지고 올 때 이 numPy의 랜덤 노멀을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를 만약 지금 보시면 중간값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는 0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를 이루죠. 근데 얘를 10으로 바꾸면 10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를 이루는 이런 데이터 상에서 총 1020, 100, 1000, 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랜덤 로마는 아마 이해하셨을 거고 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아마 이 프로그램 돌려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랜덤 노말에 사이즈 2,2라고 적으면 이런 데이터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랜덤 값을 가지고 오고 사이즈는 2,2짜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덤한 값이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 이니셜라이즈 시켜준 다음에 제가 run 해서 W 했더니 W 값이 얘는 그냥 계산되는 게 값이 아니고 어떤 값이니 그냥 바로 그냥 뽑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가 run이라고 했다고 이게 실제 뭐 프로그램을 run 해라는 게 맞기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는 이 W 값은 계산식이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 값을 이렇게 출력해주는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보면 계속 이렇게 랜덤한 값이 쭉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플레이스 홀더는 뭐냐? 자 그러면 여기서 W 값은 이제 중간에 변하는 값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러닝할 때 그러면 데이터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왜 러닝 하려면 이런 공식 수학 공식이든 어쨌든 이런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데이터와 정답을 이렇게 계속 넣어 가지고 얘가 계속 이 데이터에 이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W 값을 계속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마다 데이터가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베리어블처럼 보이긴 한 베리어블 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플레이스 홀더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이런 것들을 편하고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플레이스 홀더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가.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네임의 스코프에 네임 스코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뒤에 이제 이 텐서 보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요거는 뒤에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예, 어쨌든 얘는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콘스트 이 값은 이 내용을 이제 아실 거고 B는 대신 콘스트를 안 쓰고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플레이스 홀더라는 값을 사용을 한번 해봤고요. 플레이스 홀더라는 거를 이용을 해봤고
텐서플로우 이거 플레이스홀더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공간입니다. 뭔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냥 일단은 그냥 빈 공간, 예약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int 32 타입이 들어올 거라는 걸 미리 이렇게 정해줘야 됩니다. 이 공간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올 거야. 예, 라는 게 정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shape. 얘는 그냥, 저기 1이라고 돼 있죠. 단순히 스칼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쟤는 그냥 한 개짜리 데이터. 그러니까 뭐, 15 또는 6 이런 것처럼 한 개만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야. 그리고 네임은 이걸로 정할 거야. 네임은 뒤에 어디서 사용되는지는 제가 앞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건 일단 없어도 되는데 일단은 그냥 네임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전혀 의미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앞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계산해 라고 하고, 요 코드 지금 실행한 것들 한번 봐보세요. 파이썬에서 이렇게 런을 바로 시킬 수도 있지만 위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세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텐서플로우 아까 전에 보셨지만 위에서 코드 저번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요번엔 이 영상은 조금만 길게 갈게요. 뒤쪽까지 한 번에 한 김에 뒤에까지 하는 게 좋아서. 자, 그러면 세션을 만들고, 이 세션을 만들어서 뭔가 런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 끝나면 세션 클로즈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거를 그냥 위드 구문을 사용해서 이 위드 안쪽에다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면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만 이 세션이 살아남아 있고, 이 위드 구문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세션이 종료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 파이썬에 있어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에 세션이라는 놈을 하나 만들었고요. 만들고 여기 보면 레인지 10까지 루프를 돌죠. 그러니까 10번 루프를 도는데 보시면 여기에는 첫 번째는 i 값을 제가 출력하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session.run 해가지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답을 런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답하고는 이 모든 이 앞쪽의 그래프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계산할 겁니다.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얘가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가 B도 필요하잖아요. 자, B는 누가 필요로 하느냐 하면 곱이라는, 그죠? 동그라미가 필요하죠. 앞쪽에서 보았던 그 동그라미 생각해 보세요. 곱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곱은 다시 답이라는 애가 필요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B가 분명히 B까지 갈 겁니다. 텐서플로우가 이게 순회를 해서 돌아다니다가 B까지 갈 텐데, 자, B까지 가게 되면 여기 B에다가 뭐를 주느냐 하면 여기 보면 feed dict라고 해가지고 B에다가 I를 주라고 돼 있죠. I.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B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공간을 하나 준비해 놓고 얘가 한 번씩 런 될 때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은 이제 런 되는 건데 이제 머신러닝 뒤쪽으로 가보시면 이게 한 번씩 러닝 될 때마다 그 러닝 하는 곳에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편하게 얘를 계속 바꾸면서 루프 돌면서 계속 바꿀 수가 있겠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이 플레이스홀더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feedDict라는 걸 통해서 이게 외부에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계산하는 도중에 매번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싶을 때 플레이스홀더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B가 계속 들어가면서 이 값들이 계속 바뀌고, 아까 전에 B 앞에서 봤던 곳에서는 B가 5일 때 3.75라는 값이 나왔었죠. 그래서 얘를 10번을 이렇게 플레이스홀더가 돌릴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홀더는 이런 용도로 사용할 때 플레이스홀더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앞에까지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을 텐서보드라는 걸 가지고 실제로 그래프를 텐서플로우 안에 어떤 식으로 그래프 그려졌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라이브러리 사용법이니까요. 서머리, 텐서플로우 안에 서머리 안에, 그러니까 서머리라는 것 안에,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인스턴스 또는 객체 안에 그 파일 라이트라는 걸 그냥 호출만 해주면 됩니다. 호출해주면서 경로를 하나 적어주면 됩니다. 이 경로 안에다가 이 안에 적혀져 있는 이것들을 라이트 해줘. 근데 이 모든 계산 공식, 계산한 결과도 저장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디폴트 그래프, 내가 위쪽에서 그렸던 요 그래프를 그냥 요 경로 안에다가 저장해줘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저 경로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터 또한 클로즈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클로즈하는 습관을 안 들이시면 나중에 메모리가 풀나서 프로그램이 죽고 막 이러는 현상이 생겨요. 어떤 자원, 리소스를 사용을 했을 때는 반드시 클로즈를 해줘야 되는 자원일 경우에 반드시 클로즈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그러고 난 다음에
텐서플로우 명령 안에 가서 이걸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보시면 주피터는 이 주피터 프로그램 안쪽에 있는 그 하부단에 있는 그 OS의 터미널을 바로 열 수 있도록 하는 편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터미널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터미널 열고 지금 보면 제가 텐서보드라는 폴더 안에 0102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저장하라 그랬죠. 그래서 텐서보드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건 제가 다른 거 한다고 넣어놓은 거고요. 지금 0102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여기서 0102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텐서플로우가 자동으로 이렇게 뭔가를 저장을 해놨습니다. 저장을 해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텐서보드라고 하고 로그 dir 해서 내가 어디에다가 이 보고 싶은 것들을 저장했느냐 그 폴더 경로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요렇게만 저장돼도 해도 실행은 되는데 바인드 all을 적어야 그 외부에서도 접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컬 호스트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얘를 사용을 했고요. 저는 이게 지금 도커 안쪽에서 실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없이는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적었고 그래서 얘를 여기에서 실행을 시키시면 여기 보시면 텐서보드가 실행됐고 접근할 때는 지금 현재의 6006번으로 접근하라고 나오죠. 6006번 포트로 접근하라고 나왔고 그러면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제가 실행되고 있는 PC가 이 PC라서 지금 거기에 6006번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여기 보시면 베이직 텐서플로우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만들 때 텐서플로우의 네임스코프를 베이직 텐서플로우라고 만들었죠. 제가 테스트하려고 여기 위에 여러 개의 그래프들을 그렸잖아요. 이것들하고 혼돈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요 이름을 이렇게 적었던 거고요. 그럼 이 이름 안에 요 그래프들이 그려져 있고 실제로 보면 다른 테스트 한다고 제가 앞쪽에서 했던 그 코드들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 보면 베이직 텐서플로우라는 곳 안에 아까 앞쪽에서 보셨던 것과 똑같이 그려져 있죠. 지금 곱이라는 것과 합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는 베리어블로 A와 베리어블 B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곱은 다시 답이라는 거와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답을 실행을 시키면 얘를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곱을 알아야 되고 곱을 알기 위해서는 변수 B가 있어야 되고 변수 A가 있어야 되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 나중에 러닝을 하면 러닝의 중간중간에 결과도 볼 수 있는 이 텐서 보드라는 기능이 있고 이 보드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앞쪽에 제가 얘기했던 텐서플로우는 컴퓨테이션 그래프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텐서플로우를 쓴다는 건 저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을 하는 그 방법을 그래프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그래프를 계속 러닝 될 때까지 계속 반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동영상은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